안녕하세요, 여러분. 돈 버는 얘기하는 챔입니다. 오늘은 수급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고요. 장이 끝나고 4시 정도가 되면 이렇게 증권사 어플에서 그날 하루 동안 이 종목을 누가 사고 팔았는지 기관, 외국인, 개인의 수급 사항을 업데이트해서 보여주는데요. 최근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굉장히 세졌지만 전통적으로 주식시장의 큰손이다 라고 하면 기관이나 외국인을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중에서 기관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 연기금 같은 알쏭달쏭한 세부 항목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 기관 형님들의 세부 계정을 좀 뜯어보고요.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는 매매하는 패턴도 다르고 쓸 수 있는 전략들, 도구들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 내용까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기관 형님들의 세부 내역을 좀 뜯어보면요. 금융투자, 사모펀드, 은행, 보험까지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이제 위에서부터 보면 이제 금융투자와 투신, 투자신탁 같은 경우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서 나오는 매매 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금융투자로 주문이 나오는 경우는 이제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본인들 돈을 굴리는 주문을 넣을 때 이제 금융투자로 잡히게 되는 거고, 투자신탁 같은 경우는 자기들 돈이 아니라 이제 고객한테서 받은 자금을 굴릴 때 나가는 주문은 투신으로 잡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펀드나 ETF 등 가입하시면 자산운용사에 돈을 주고 어떤 인덱스 지수를 따라가게 추종하게 돈을 굴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펀드 등에 가입한 자금을 가지고 운용사의 직원들, 매니저들이 주문을 넣는다 라고 하면 이제 그 주문은 투자신탁으로 잡혀서 계산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금융투자와 투신 외에 사모펀드 자금이 또 있는데요. 사모펀드는 소수의 인원들을 모아서 최소 투자 금액도 되게 높은 투자처인데, 사모펀드 자금은 이제 금융투자 자금보다도 조금 더 공격적이고 액티브한 전략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래에 은행이랑 보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금융기관, 은행, 보험사에서 여러분들의 예금 중 일부, 여러분들의 보험금 중 일부로 이제 매매를 할 수가 있고, 그 매수 매도 주문들이 각각 은행 보험 계정에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연기금 같은 경우는 너무 잘 아시는 국민연금 혹은 뭐 군인분들의 연금들도 이제 여기 기관에 해당하게 되고요. 이제 우리 노후를 위해서 자금들을 열심히 운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연기금들이 주문을 넣는 것들이 연기금 계정에 잡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국가 같은 경우는 우정사업본부, 우체국도 돈을 굴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사본이나 예금보험공사 같은 국가기관들의 자금과 관련한 주문은 국가 계정에 잡히게 됩니다. 기타가 붙는 애들이 있는데요. 기타 금융은 앞에서 말씀드리지 않은 금융기관들, 상호금융권 등이 해당하게 될 거고, 기타 법인은 이제 회사도 다른 회사에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다른 회사 주식을 산다, 현대차, LG전자, LG디스플레이 이런 회사들이 다른 회사 주식을 산다라고 하면 이제 그 주문들은 기타 법인 주문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 외국인은 우리나라에서 조금 오래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주문이 이제 잡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거의 개인 투자자 자금 성격과 비슷하기 때문에 얘는 중요도는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까지 각각이 어떤 기관들에서 나오는 주문인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같은 기관 형님들이라도 세부 계정별로 자금의 성격이나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가장 굴리는 자금 규모가 큰 형님은 여러분들 느낌 오시겠지만 연기금, 국민연금 형님이고, 그 외에 은행이나 보험사 같은 경우에도 자금 규모가 꽤 큽니다. 다만 은행, 보험사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채권을 굴리는 비중이 꽤 큰 특성을 가지고요. 그리고 금융투자, 투신,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규모는 뭐 연기금보다는 조금 작을 수 있지만 그 운용하는 스타일 측면에서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액티브한 매매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요. 사실 이제 각 카테고리 하에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이냐, 어떤 매니저냐에 따라서 이런 운용 전략이나 자금 규모 등을 달라질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특성을 가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보면 우리 이 기관 형님들 결정적인 공통점이 있어요. 개인 투자처럼 내 돈을 내가 굴리는 게 아니라 남의 돈들을 십시일반으로 받아서 큰 꾸러미를 만든 다음에 이걸 운용을 한다라는 특성을 가지죠. 이렇게 남의 돈을 받아서 운용을 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형님들 내 돈 받아가서 잘 하고 있는지 우리 평가 좀 해야 됩니다 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는 이슈가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전략과는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지게 되는데요. 우리 개인 투자자는 사실 투자를 해서 손실만 안 나면 그래도 뭐 작년에 코스피 지수가 몇십 프로 올랐는데 내 수익률이 이에 못 미치는 10%대여도 그래 뭐 시장보단 못했지만 그래도 손실이 아닌 게 어디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기관 투자자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이 기관 형님들한테 돈을 맡긴 우리 고객님들이 너는 내가 돈을 맡겼는데 이렇게 시장도 못 따라가면 어떡하니? 남들보다 못하면 어떡하니? 라는 상대평가의 딜레마가 있어요.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죠. 0%만 넘어가면 그래 괜찮아가 되는 반면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점수제가 아닌 1등급, 2등급을 맞아야 하는 남들보다 잘해야 한다는 그런 이슈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평가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수익률이 있어야겠죠. 이것보다 잘했어 못했어? 라는 걸 평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때 이 기준선을 벤치마크라는 말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국민연금의 운용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우리 국민들의 돈을 받아서 얘네들이 대신 운용을 해주는 거니까 어떻게 운용을 할 거다라는 계획을 공표하는 건 물론이고 이렇게 운용을 했을 때 성과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벤치마크 대비해서 얼마나 잘했느냐를 초과 수익률이라고 하거든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 초과 수익률에도 목표를 설정을 해서 시장 대비해서 이만큼의 초과 수익률 올리겠습니다 라는 식의 내용을 마찬가지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와는 달리 운용하는데 제약이 있는 편이에요. 어찌됐든 내가 벤치마크보다는 잘해야 이 자금을 계속해서 끌고 나갈 수 있으니까 전체 자금 중에서 어느 정도는 시장 수익률을 쫓아갈 수 있도록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을 담아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금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별로 없고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에는 아예 투자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 기관들이 투자할 수 있는 종목만 묶어서 유니버스를 구성하고 여기에 속하는 종목들로만 투자를 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해요. 높은 수익을 내는 것만큼이나 위험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아래와 같이 체계적으로 자산 배분 등을 통해서 이렇게 큰 규모의 자금을 굴리게 됩니다. 이렇게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국내 채권, 해외 채권 자산 배분 비중을 정하고 투자를 할 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 시장 내에서도 섹터와 업종별로 시장 수익률 정도는 쫓아갈 수 있게끔 시장과 유사한 비중을 정하고 여기서 좋아 보이는 섹터나 업종에 좀 더 비중을 많이 담고 안 좋아 보이는 쪽에 비중을 적게 담아가는 방식으로 큰 그림을 그린 후에 개별 섹터, 업종을 보는 매니저 운용력들이 그 섹터 내에서 좋아 보이는 종목을 고르고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정리해보면 기관 투자자는 자금 규모 자체가 일단 너무 크고 벤치마크 대비해서 성과를 측정한다는 특징 때문에 개인과는 다른 다양한 매매 도구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3월까지 금지되어 있는 공매도라는 도구가 있고 프로그램 매매나 차익거래, 선물을 통한 해지 전략을 쓴다던가 하는 식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을 통해서 프로그램 매매나 선물시장 그리고 공매도와 관련한 얘기들도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